안녕하세요 여러분, 향기쌤입니다. 제가 드디어 제 머리 탈색을 하고 염색을 하고 왔는데요, 장장 4시간이 걸렸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탈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Q&A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제가 여태까지 일을 하면서 고객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을 제가 꼽아봤는데요, 가장 많은 1위 질문은 머릿결이 왜 상하나요? 자, 머리가 상하고 나서 탈색 후 머리가 끊기고 머리가 상하고 늘어난다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들 하셨어요. 제가 일반인 분들도 알아듣기 쉬운 그런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탈색이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모발 안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인위적으로 약재로 빼내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아미노산, 케라틴, 그리고 단백질을 빼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모발이 손상이 와요. 그렇게 손상이 오는 것이 싫다면은 저희가 시술 과정에서 영양 처리를 하거나 케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두피가 왜 따갑나요? 네, 탈색을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 탈색을 하고 나면은 두피가 따갑다거나 두피에 상처가 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일제 파우더 그리고 이제 산화제를 사용할 때 생기는 작용인데요, 우리가 산화제를 선택할 때 약한 산화제 6%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리고 9% 산화제를 사용해요. 저도 9%를 사용했고요. 자, 이 과정에서 그 산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열감 그리고 약재에 의한 두피 손상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탈색 작업을 할 때는 두피 보호제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두피가 손상되어서 따갑거나 그리고 진불이 난다거나 그럴 때는 항상 두피 케어 제품을 발라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블랙배기 작업, 탈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염색을 했을 때 이제 색깔을 톤 다운 시키고 싶어서 블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때 이제 블랙을 다시 빼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블랙 빼기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블랙 빼기 약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탈색을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완전 하이라이트 블론드 컬러로 빼시려면은 탈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블랙 빼기를 하게 된다면은 모발 손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블랙으로 톤다운을 하시는 것보다는 웬만하면은 이제 블랙 전 단계의 레벨로 다운을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탈색 후 염색이 빠지는 정도, 빠지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것도 탈색을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영양 처리를 하냐에 따라서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다른데요,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모발에 케라틴, 단백질, 그리고 아미노산 등 모발을 구성하는 요소를 건들지 않고 작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영양 처리를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영양 처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색감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빠지는 속도보다는 굉장히 느리게 빠지니까 그거 딱 이제 유의해 주시고, 네, 그리고 또 많았던 질문 중에 뿌리 탈색을 그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뿌리 탈색은 하기 싫고 컬러는 유지하고 싶을 때 저는 옴브레 컬러와 발레아주 컬러를 가장 추천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원래 풀 탈색을 하고 항상 이렇게 컬러를 염색을 했었는데 이제 뿌리 탈색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뿌리를 다운시키고 발레아주 컬러로 이제 디자인 염색을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 느낌이 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밑에만 예쁘게 염색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 느낌을 좀 즐기시면서 뿌리를 이제 탈색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탈색 없이 가능한 색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보통은 탈색 없이 가능한 색은 붉은 컬러 그리고 애쉬 브라운 계열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탈색 없이 염색을 2번 들어가면서 색을 최대한 나눠서 만들 수 있는데요, 웬만하면은 애쉬 컬러는 거의 탈색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컬러 트리트먼트를 사용을 했는데 모발에
어떻게 작용을 하나요? 라고 이제 물으시는데요. 대부분이 컬러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제형이 있거나 이제 모발에 끝까지 착색이 되지 않는 겉표면에 겉도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컬러 트리트먼트는 지속력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탈색 후 머리카락 관리 방법, 가장 중요하죠. 탈색 후 머리카락 관리 방법은 일단은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트리트먼트를 잘 사용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매장에 방문하기 힘드신 분들은 일단 케어 제품을 홈케어로 꼭 사용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다들 단백질 샴푸를 많이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단백질 샴푸보다는 수분 샴푸, 수분 트리트먼트를 먼저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 모발이 개선됐다라고 느껴지시면 그때 이제 단백질 샴푸를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수분이 일단 모발에 부족하기 때문에 수분을 먼저 채워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단백질을 넣어주시는 게 제일 맞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자, 그리고 헤어라인 왁싱 후 탈색 괜찮을까요? 라고들 많이 물으시는데요. 요새 왁싱 많이 하시죠? 저는 정말 큰일 난다고 이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자, 헤어라인을 왁싱한다는 건 저희가 인위적으로 모근을 이제 왁싱으로 없애는 건데, 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때 탈색약이 두피에 닿거나 목에 살짝이라도 닿아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탈색을 하고 파마를 하면은 안 되나요? 요새는 약이 굉장히 잘 나와서 최소 2회까지는 탈색하신 분들 한해서 웬만하면은 펌도 가능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컬 테스트를 보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는데요. 웬만하면은 3회 이상 하신 분들은 이제 펌이 아예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회 정도는 이제 영양 처리를 하고 모발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가능하다고 마음을 열고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질문이 많은 평균 탈색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시술하기 전에 문의를 하실 때 가장 많이 해주신 질문인데요. 탈색 시간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같은 모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발에 따라서 달라요. 모발이 얇으신 분들은 이제 같은 약을 발라도 조금 더 모발이 굵으신 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시술이 끝나고요. 모발이 굵으신 분들은 같은 약을 써도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모발이 굵으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모가 굵기 때문에 약재가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조금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백모로 한 번에 탈색하고 싶은데 왜 한 번에 하얀 머리가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모발에 가지고 있는 멜라닌 색소의 양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의 붉은 컬러가 굉장히 적고요. 동양인 분들은 붉은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붉은 컬러를 먼저 제거하고 나서 이제 색이 빠지는 거라서 그 과정에서 한 번에 빠지지 않는다고 저는 이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탈색 후 복구 매직 가능한가요? 탈색 후 복구 매직 굉장히 궁금하셨죠? 복구 매직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저는 복구 매직이라는 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구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저희 모발은 복구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죽은 세포가 자라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 모발은 그 영양소가 빠지고 나면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약재를 넣는 거거든요. 이제 케라틴, 단백질,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위적으로 영양을 처리를 하고 나서 이제 윤기가 나게끔 이제 스트레이트를 하는 건데, 이제 복구 매직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개선 매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느 정도 제가 이제 탈색을 한 뒤에 좀 윤기 나게끔 다닐 수 있도록,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게 복구 매직이 아닌 개선 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색을 해도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탈색을 해도 되는 사람, 안 해도 되는 사람. 이거는 두피에 관련된 문제로 제가 이제 나뉘는데요. 두피가 이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뿌리까지 풀 탈색을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두피가 굉장히 건강한 편인데 그래서 저는 두피까지 이제 탈색을 하고 염색을 했는데요. 웬만하면은 탈색 시술은 두피에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모발에 1cm 정도를 띄우고 나서 염색을 들어가거든요. 이제 탈색을 하고 나서 염색을 할 때 이제 그 갭 차이를 염색약으로 이제 그거를 맞추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탈색을 할 때 두피가 예민하신 분들은 항상 샵에 가서 제가 두피가 예민한데 탈색을 하기 전에 뿌리를 이제 염색으로 맞출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 나서 시술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모발 기부권 질문이 있었는데요. 좋은 일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네, 모발 기부는 탈색, 염색, 그리고 퍼머넌트 웨이브 셋 다 이제 하지 않은 이제 생자연모, 천여모만 이제 기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기부 예정이신 분들은 탈색, 염색, 웨이브를 이제 하지 않은 상태를 이제 고려를 하셔야 돼서 항상 이제 그거를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이 다 끝났는데요. 제가 간추리고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이제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다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